제가 소화기 이상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배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대변 또 방귀 상태 여러분들의 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이것저것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내 소화기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복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를 눌러서 확인해 보는 걸 우리가 복진이다라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배를 눌러서 이 병을 진단하는 복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진뿐만 아니라 사실 설진이라고 해서 혀의 태를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맥진 있죠. 진맥을 해가지고 진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진단 방법 중에 하나의 복진이 참 중요해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 즉 불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 즉 통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아프다, 질병이 생긴다 이런 의미죠. 특히 위장, 소화기의 신호 그리고 그 이상 징후인 식적이라고 하는 거,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배를 만지는 복진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더부룩해요. 나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소화 안 되고 가스 많이 찹니다. 항상 명치 쪽이 쓰리고 신물 나와요.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길 반복하고 병원 가서 뭔가 이상이 있을까? 내시경 검사해봐도 별다른 이상 소견도 없고 위도 깨끗하다는데 나는 내 속은 너무 불편하고 어디 가면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히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증상은 있는데 이렇게 막상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만성 위염이다, 신경성 위염이니 이렇게 위장병 이렇게 평생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내시경으로 위장 점막 내벽이 헐었다든지 또 궤양이라든지 종양같이 생긴 거는 내시경 검사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만성적인 위장병 고질적인 위장병 또 신경성 위장병까지 내시경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증상만 좀 가라앉히는 여러 가지 소화제, 제산제 먹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야말로 위장병이 고질적으로 만성화가 되고 더 심해져서 내원하는 그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식에 쌓일 적, 그러니까 음식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확 쌓여 있어서 일종의 독소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증상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식적편, 만성 위장병 편에서도 자세하게 했으니까 거기 설명 다시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 증상이 딱 이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선 이런 분들의 배를 이렇게 진료실에서 복진을 하잖아요. 그럼 뱃속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는 가볍게 이렇게 툭 하고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소리가 날 만큼 큰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느껴요. 원장님 이거 돌같이 딱딱한 게 만져져요. 탁구공 같기도 하고 이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눌러보면은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위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물렁한 조직이에요. 이게 딱딱해서 움직이질 않죠. 이분들 보잖아요. 설진을 해서 혀를 보면은 설태가 지금처럼 백태, 황태가 가득합니다. 몸이 차고 체질적으로 특히 위장 부위가 만져보면 냉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의 말초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내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식적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식적. 음식식의 쌓일 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적 증상은 위장 외벽의 그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이게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거거든요.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위장 점막 쪽이 아니라 위장 외벽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분들의 복진, 배를 눌렀을 때 뱃속이 편하지 않고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배에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소화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가진단, 여러분들이 내 배를 직접 만져봐서 내가 집에서 소화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고요. 혹은 부부가 함께 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방바닥이나 침대에 다리를 뻗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손이 차가우면 배를 만지실 때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심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준비가 되셨으면 손바닥으로 명치에서 배꼽 밑 아랫배까지 전체를 천천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만지실 때 냉한 부위가 어디 있는지, 윗배가 냉한지 아랫배가 냉한지
또 통증, 딱딱한 부위가 어디 있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특별히 차가운 부위가 있는지, 유난히 습하고 땀이 나는 부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유독 찬 부분, 냉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그 부분의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왜 배꼽하고 그 주변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난히 냉하다, 여기 얼음 박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가스 많이 차고 손발 차고 생리통, 생리증후군 호소하세요. 이럴 때 이 차가워진 부위를 따뜻하게만 해줘도 컨디션이 달라지죠. 이렇게 차가운 부위를 체크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상, 중, 하 이렇게 나눴을 때 제일 아랫배가 차갑잖아요. 그럼 이 아랫배를 하단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배 요 부위, 딱 이 아랫배가 굉장히 냉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보일러의 저장 창고다, 보일러 스위치가 여기 부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랫배가 냉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소장, 특히 이 배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문제는 이 아랫배, 소장의 화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위장 건강에 만성적인 소화불량, 그 다음에 장 누수증후군, 새는장 증후군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이 소장과 대장의 기운이 아래로 계속 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자궁이라든지 난소, 전립선, 방광 압박하게 돼서 여기 순환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소변 자주 보러 간다든지 하루에도 뭐 두세 번 무른 대변을 본다든지 바로 뭐 차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전립선이 안 좋다든지 비뇨 생식기 쪽으로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야기가 되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냉하잖아요. 그러면 생리할 때 생리통 많습니다. 덩어리도 많고 사실 심하게 되면 생리할 때 막 허리가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 처진 장이 자궁이나 난소를 오랫동안 압박하게 되면 생리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궁 근종이라든지 난소 낭종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아랫배가 굉장히 냉하신 분들이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무월경이라든지 불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이 계속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 너무 자주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요실금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아랫배 하단전을 따뜻하게 해야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 뭐 방송에서도 보면 장 누수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6가지로 말씀드리면, 장 누수증후군인가 아닌가, 내가 아랫배가 찬데 이거 장 누수증후군 아니야? 첫 번째, 잦은 보통. 두 번째, 과민성 대장, 변비설사 반복됩니다. 세 번째, 복부 팽만, 가스가 차서 배가 팽팽해지고. 네 번째,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풀어진 변 보죠. 다섯 번째, 만성 피로. 여섯 번째, 피부 트러블, 여드름 가려움, 피부 건조하고 탈모, 두피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장누수 증후군이 아닐까, 아랫배가 차고 이러신 분들 중에 꼭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배를 누르실 차례예요. 배를 누르시는데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직각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사선으로 부드럽게 눌러가면서 조금씩 힘을 주면서 통증이 있는지, 막혀 있는 데가 있는지, 단단하게 아프게 느껴지는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치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골고루 눌러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를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제일 윗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적, 위장에 적이 있는 거고, 중간 3분의 2 지점에 있는 여기 있는 게 소장이나 심위지장의 적입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 하단전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장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비뇨 생식기 계통에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상적이다 하신 분들은 대개 소화불량이라든지 입냄새, 트림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다음 3분의 2 지점, 이 중간 지점에 눌렀을 때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중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만성 피로감, 항상 더부룩함을 호소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3분의 1 하단전이 있는데 아랫배가 굉장히 눌러서 딱딱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울러서 비뇨 생식기 계통으로도 안 좋아서 요실금이라든지 전립선 뭐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그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상적인지 중적인지 하적인지, 상, 중, 하 3분의 1 지점씩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
굉장히 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치 누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명치에 보면은 검상돌기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칼날 모양의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딱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이 검상돌기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꼽 왼쪽을 눌렀을 때 딱딱하면서 미세한 박동이 느껴지는 건 복부동맥을 짚으신 거니까 이 복부동맥이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그 옆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통증 느껴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평소에 조금만 내가 과식을 해도 이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등까지 통증이 퍼지기도 하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식적으로 인한 연관통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소개시켰던 갈비뼈 통증 편 꼭 참고하셔서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슴 눌러 볼 텐데 이 양유두 딱 그 사이에 있어요. 전중이라는 경혈인데 손을 이렇게 따봉 모양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가슴의 정중앙을 따라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화병 있으신 분들 여기 누르지도 못하게 굉장히 아프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화나고 답답할 때 막 이렇게 가슴 치는 부위다. 바로 여기가 전중혈, 스트레스 존인데 스트레스 체크할 수 있는, 화병 체크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꾹 누르셨을 때 통증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거예요. 특히 이 전중혈은 역류성 식도염하고도 관련이 깊은 혈자리예요. 스트레스 심하게 되면 이 전중혈과 그 주변에 위건관과 관련된 경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아픈 부위 찾으셨어요? 찾고 나면 아 여기가 아프구나 하고는 그냥 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이 나한테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 통증 부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거나 생활습관 개선하려는 노력하셔야 돼요. 식적과 또 그 만성 위장병,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하셔야 돼요.